지금 이제 그 마지막 단원 내용이 이제 행렬인데, 이 행렬은 원래 이제 없다가 새로 교육과정 바뀌면서 들어온 단원인데, 이 행렬의 의미가 뭐였냐면은 괄호 안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는 거고, 그 숫자의 배열이 꼭 직사각형 모양이어야만 된다고 했었는데요. 어떤 의미냐면은 이런 모양, 정사각형도 직사각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양은 된다고 하는 거고, 만약에 이런 모양, 이런 건 안 돼요. 항상 직사각형 모양이 되는 거, 이걸 행렬이라고 한다고 했었고, 이 행렬의 의미가 뭐였냐면은 행은 뭐를 말하는 거였어, 얘들아? 가로를 말하는 거였고, 열은 뭐 말하는 거였죠? 세로를 말하는 거였죠. 그래서 가로랑 세로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렬은 여러 가지 모양이 있기 때문에 이 모양도 너네가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얘는 가로가 몇 개입니까? 3개고요. 세로가 몇 개예요? 2개죠.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2 행렬이라고도 말을 붙이죠. 가로 3개랑 세로 2개이기 때문에. 그럼 이런 거는 무슨 행렬이라고 할까요? 가로 1개랑 세로 2개야. 얘는 1 곱하기 2 행렬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행렬을 구성하는 숫자들 있죠? 이런 거 뭐라고 합니까? 얘를 성분이라고 해요. 뭐 집합에 들어가 있는 숫자 원소라고 하는 것처럼 행렬에 들어가 있는 숫자를 성분이라고 하고, 이 행렬은 이렇게 숫자로 표시되어 있는 문제도 있지만, 아까 우리가 뭐 1행 1열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3 곱하기 2 행렬 모양을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저기 뭐라고 해야 되나? 1행 1열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를 A11이라고 씁니다. 그럼 여기는 1행 1열 2열이니까 A12를 말하는 거. 그래서 이 숫자의 의미를 좀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1행 2열에 위치해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쌤이 요거 3 곱하기 2행렬이라고 했으니까요. 여기에는 누가 써있으면 좋겠습니까? 그치, 3행 1열이니까 A31이 되는 거고, 뭐 여기는 뭐가 될까요? 그치, 2행 2열이니까 A22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뭐 처음 개념은 이렇게 숫자 형태를 띄어 있는 행렬도 있겠지만, 이렇게 성분, 문자로 되어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약간 어떤 문제를 말하는 거냐면은 행렬 미지수는 X랑 Y 이런 것보다 I랑 J를 많이 쓰는데, 뭐 이런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뭐 2i-3z. 근데 여기에 뭐 i는 1, 2, j는 1, 2, 3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문제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 행렬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행렬은 보통 대문자를 많이 쓰고요. 기호론. 우리는 이 설명을 보고 얘가 몇 곱하기 몇 행렬이 되겠다 파악을 하자는 거죠. 어때? i가 뭘 말하는 거였어? 앞에 숫자가 행을 말하는 거. 무조건 행열이거든. 가로 세로를 말하는 거예요. 가로 몇 줄? 2줄. 세로 몇 줄? 3줄. 그러면 얘는 이렇게 2개에 하나, 둘, 3개 써달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얘들아? 1행 1열. 여기는 A11이야. 그럼 1이랑 1을 넣는 겁니다. 마이너스 1. 여긴 1행 2열. 1, 2. 1, 2 넣는 거야.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7. 이렇게 다 작성해서 푸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알겠죠? 그래서 이 숫자가 뭘 말하는지 알아줘야 돼요. 알겠죠? 여기 뭐 나오겠어요? 2행 1열이니까 2, 1 넣어달라는 거지. 여기는 2, 2, 3. 마삼 차이 나니까.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게 행렬이기 때문에 이런 거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용어 이거 짚고 넘어가 볼까? 쌤이 아까 직사각형 모양을 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이제 이런 모양. 정사각형 모양은요. 이름도 하나 더 있습니다. 얘는 정사각 행렬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얘는 2 곱하기 2죠. 그래서 얘는 2차 정사각 행렬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당연히 3차도 있고 4차도 있는데, 아마 우리 문제 같은 경우는 뭐 3차도 잘 안 나올 거고 2차가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행렬 같은 거 공부하면요, 이게 새로운 기호는 아니지만 새로운 내용을 공부하면은 항상 나오는 레퍼토리가 있다. 뭐 두 행렬이 똑같대. 근데 A 행렬은 뭐 1, 2, 마일, 3.
B라는 행렬은 뭐 A, B, C, D. 그럼 둘이 똑같은 행렬이려면은 어떤 행렬이냐면요. 모양도 똑같아야 되고 여기 들어있는 숫자 성분도 똑같아야 돼. 그게 끝이야. 그럼 A는 뭐 1 되는 거고 B는 2 되는 거고. 알겠죠? 그래서 뭐 똑같은 행렬이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비교해주면 되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똑같아요. 또 새로운 단원, 새로운 뭐 기호, 행렬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항상 같은 레퍼토리가 곱하기, 빼기, 더하기, 나누기 이 4층 연산을 할 겁니다. 근데 행렬에서는 나누기는 안 배워요. 이제 그냥 쉽게 나온 거야. 행렬이 어렵게 안 나오고 나누기는 안 나오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만 할 건데 여기에서도 쌤은 이들을 좀 9번 주어주고 싶어요. 왜냐면 곱하기가 얘네들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는 솔직히 우리 한번 옛날에 배웠잖아요. 한번 쭉 보면 다시 기억날 거야. 왜냐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알겠죠? 문제에서 이 두 행렬을 더해달래요. 그냥 더하면 돼. 어떻게? 같은 성분끼리. 1, 5, 마이너스 1, 3, 끝. 빼는 것도 똑같습니다. 3, 그치. 아무튼 대충이지? 마이너스 1, 1까지. 그렇죠. 그래서 더하기 빼기는 어려운 내용이 아니다. 이런 거 알면 될 것 같고요. 아마 더하기 빼기를 하면은 이런 내용도 추가될 수 있는데 더하면 더하기 빼기 하다가 이런 행렬이 나올 수 있겠죠. 어떻게? 모든 성분이 다 0인 행렬. 얘를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이런 걸 영행렬이라고 했어요. 행렬할 패에 그냥 0만 붙여주면 되고요. 이런 영행렬도 행렬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문자로 써줘야 되거든. 그래서 보통 5로 많이 써요. 근데 이 0이랑 이 5가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필기체 느낌으로 이렇게 짝대기만 긋거든요. 이렇게 책이 나온 책도 있을 거야. 근데 이게 뭔 말인가 싶지만 그냥 영행렬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새로운 행렬 내용에서 덧셈 뺄셈이 가능하면 또 같이 나온 내용이 뭐 있냐면요. 이런 거예요. A 더하기 B랑 B 더하기 A가 똑같냐. 다시 말하면 두 행렬이 뭐가 되냐? 교환 법칙이 되냐?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그럼 다시 말하면 말 그대로 A랑 B랑 더했을 때랑 B랑 A랑 더했을 때 같냐고 물어보는 거야. 뭐 해보면 돼? 더해보면 되는데 가능합니다. 그냥. 알겠죠? 왜? 마이너스에서 2 더해봐 얼마 나와? 2에서 3 더하면 0에서 마이너스 1 더하면 1에서 2 더하면 똑같잖아. 그래서 행렬 덧셈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같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당연히 교환 나오면요 결합 법칙도 같이 세트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합 법칙 의미는 약간 이런 거지. 이 두 계산을 하고 싶은데 내가 A, B를 먼저 더하고 C를 더하나 B, C를 먼저 더하고 A를 더하나 결과는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결합법칙 내용 나온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얘까지 한번 같이 해볼게요. 얘는 더하기 빼기 내용은 아닌데 내가 만약에 얘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A랑 A를 더하면 얼마가 나올까? 그냥 이거 2번 더하는 거죠. 그럼 2랑 2 더할 거니까? 근데 이 결과를 봤더니 우리가 A 더하기 A라면 2A가 나오잖아. 근데 결과를 보니까 어때? 그냥 이 숫자 2를 여기다 뭐 한 거랑 똑같아요? 곱한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표현으로 나와 있냐면요. 더하기 빼기랑 실수배라는 표현이 나와요. 몇 배 했다. 실수배. 그래서 이 실수는 뭐 정수뿐만 아니라 뭐 분수, 음수 다 나오니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이런 내용 그냥 보자는 거야. 3B의 의미가 뭐냐? 그냥 이 B라는 행렬에다가 모든 성분에 3을 곱해달라. 마이너스 3, 뭐 6, 0, 3 이런 거 나온다는 거 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더하기 빼기는 솔직히 뭐 어려운 내용 없기 때문에 밑에 거 한번 쭉 보고 곱하기 넘어가 볼게요. 이런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걸 읽고 행렬을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2차 정사각 행렬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2 곱하기 2 모양이고 그 다음에 B를 준 것 같은데 여기 봐봐. BIJ가 뭐라고 써 있습니까? I의 J제곱이래. 이거 보고 만들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근데 2차 정사각 행렬이면 4개 오는 거 알고 있고
우리 여기 뭐 들어오는 거 알고 있어? A 1 들어오잖아. 그럼 1이랑 1 넣는 게 그냥 1. 여긴 A 1 2잖아. 1이랑 2 넣는 거야. 2 1 2 2 끝. 근데 거기서 이제 A 한번 보겠습니다. A는 무슨 관계라고 했냐면요. 자, 이게 I랑 J랑 좀 비슷해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뭐야? I랑 J랑 그냥 위치만 바꿨네. 맞죠? 그럼 무슨 말이야? 여기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 왜? B11이죠. B11과 A11이 똑같대. 그럼 뭐야? 여기도? 근데 여기는 지금 B12죠. 1행 2열이니까 걔가 뭐로 간다? 그렇지. 2행 1열로. 얘도 1로 가버리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나는 2열. 행열이니까 두 번째 출력이 새로 말하는 거죠. 이거 다 더해달래요. 6 알겠죠? 그래서 항상 헷갈리지 말고 가로 세로고요. 3번은 이게 뭐 행렬 덧셈 뺄셈 쪽에서는 이제 쉬운 문제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좀 꼬아서 나오지만 이거 그냥 얘들아 다항식 연산 똑같은 거야. 이거 우리 어떻게 계산할 거야? x를 구하는 과정에서 막 다 대입하는 거 아니잖아요. 일단 먼저 풀어야지. 그러면 좌변은 풀 거 없고 우변은 뭐 풀 거야? 2a 2x 마이너스 c지. 그럼 x 한쪽에 뭐라 하지? x는 a 넘어오면 a, b 넘어오면 2b 빼기 c까지. 여기서도 솔직히 식을 이렇게 이쁘게 쓸 필요 없기 때문에 얘들아 3개여서 암산이 될라나 이거 우리 이거 좀 빡센데 그러면 3개여서 천천히 만들어 볼게. 이게 뭐냐고요? a 거 그 1행 1열, b 거 2배, c 거 빼기 1 해주면 돼요. 좋은데? 1, 2, 0이니까 여기 0, 2, 1 빼기여서 여기 1, 4, 1 따라오고 있어요? 2 여기 봐봐 2 마사 마일 다 더해달래요. 알겠죠? 그래서 뭐 더하기 빼기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곱셈 일단 보겠습니다. 곱셈은 결론부터 말해주자면 얘들아 아까 더하기 빼기는 무슨 개념이 있었냐면요. 모양이 똑같은 애들끼리만 더하기 되거든요. 모양이 똑같은 애들끼리만. 근데 곱셈은요. 모양이 똑같은 애들인데 곱셈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될 수도 있고요. 모양이 다른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엄청 변칙적인데 당연히 문제는 곱셈이 되는 애들이 나오겠죠. 근데 왜 되는지 안 되는지도 설명해 줘 볼 거고 오랜만에 한번 다시 해볼까요? 이거 a 곱하기 b 행렬 뭐 나오는지 기억날라나? 기억나요 혹시? 에다가 기억 안 나면 바라고. 근데 기억이 안 날 수밖에 없긴 한데 잘 봐. 이렇게 좀 뭐 어차피 한 번 보면 괜찮은데 이런 의미예요. 여기 뭐죠? 1행 1열이죠. 근데 우리 A랑 B 곱했지. 여기 1행과 여기 1열을 곱하는 거야. 여기 1행 어딥니까? 2일. 여기 1열 얼마예요? 곱해. 2, 1 플러스. 됐어요? 여기 뭐라고요? 1행 2열 1행과 2열 4 지혜 됐어? 한번 한번 해볼 수 있어? 여기 지혜 불러줘. 얘랑 얘 곱하는 겨. 잘하네. 마지막은 2행 2열이니까 뭐 나오면 됩니까? 0 나오면 되고. 됐습니까? 이런 느낌의 곱셈인데 일단 뭐부터 말해주고 싶다면요. 안 되는 경우 가볼게요. 모양이 똑같은데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몸으로 느껴도 되고요. 뭐 실제로 해봐도 되고. 해본다? 이거 모양 똑같은 거 맞죠? 곱해볼게요. 1행 1열입니다. 얘랑 얘 곱하시면 돼요. 근데 어때? 마이너스 2 얘는 안 되죠. 안 돼. 그래서 모양이 똑같은데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이거 생김새 뭐야? 몇 곱하기 몇 행렬입니까?
2 곱하기 3행렬 맞죠? 여기 어때요? 2 곱하기 3행렬이죠? 어떤 모양일 때 안 되냐면요. 둘이 숫자가 다를 때 안 돼요. 이거 아까 뭐였죠 우리? 둘 다? 2 곱하기 2랑 2 곱하기 2였죠? 그럼 되잖아. 같은 모양일 때 되는 게 아니야. 안 될 수도 있어. 뭐 다른 모양이면 안 돼요. 그럼 쌤이 살짝 만져볼게. 그래? 그럼 2 곱하기 3이 안 되면 3 곱하기 2는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1로 내리면 3 곱하기 2거든요. 3의 2열이니까 맞죠? 3 곱하기 2면 됩니다. 근데 왜? 계산이 돼. 1행 1열 곱할 거지. 몇 개야? 이제 개수가 맞잖아. 그럼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뭐로 나오냐? 요거 둘 뺀 거. 누구 남았어요? 2랑 2 남았지. 2 곱하기 2행렬 모양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거 알겠죠? 왜냐면 계산을 해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1행 1열 곱할 거잖아? 빨리 먼저 연습해볼까? 마이너스 2, 2, 0. 그럼 1행 2열 1, 4, 1. 2행 1열 마사 1. 2행 2열 2, 2, 0. 끝이거든 이제. 그래서 이렇게 곱셈이 되는 형태랑 안 되는 형태가 있으니까 꼭 잘 확인해 주시고, 아마 시험 문제에서는 뭐 안 되는 걸 물어보는 문제면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아마 거의 다 되는 문제 나올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까랑 똑같아요. 곱셈과 덧셈은 이런 그 연관성이 있는데, 곱셈을 해봤잖아요? 그럼 혹시 이 A, B랑 B 곱하기 A가 같을까 비교해보는 겁니다. 뭐 교환 법칙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행렬의 곱셈에서. 일단 결과부터 보면은 안 되죠? 기억나나? 이거는 해보면 돼요. 맞죠? 우리는 B 곱하기 A이기 때문에 항상 여기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1행 1열? 얘 1행과 얘 1열이야.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숫자랑 얘 곱해야 돼. 맞죠? 근데 그게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우리 항상 왜 왼쪽에서 오른쪽 곱하는 연습하기 때문에 뭐 한겨? 얘랑 얘잖아. 맞지? 1행 1열이니까. 근데 이게 잘 안 보인다고. 그래서 선생님 보통 이제 앞에 오른쪽에 써요. 얘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얘들아. B 곱하기 A. 얼마 나옵니까? 2 나오죠. 일단 처음부터 틀렸죠. 안 맞지 서로? 3 2 1까지 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곱셈에서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 얘들아, A, B는 BA가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뭐가 안 되는 겁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쌤이 교환 법칙 해주고 결합 법칙 해줬었는데요. 결합은 돼요. 근데 교환이 안 돼. 그래서 이게 뭘 좀 많이 일으키냐면요. 뒤에 문제 가면요. 이런 거 엄청 많을 겁니다. 우리한테 A 더하기 B의 제곱 물어봐요. 아니 다시 말하면 이런 거. 뭐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을 물어봐. 근데 이게 어때? A 더하기 B제곱 이런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근데 봐봐. 이게 왜 2AB가 나왔냐면 A 더하기 B제곱의 의미가 뭐죠? 우리가? A 더하기 B를 실제로 뭐 해달라는 겁니까? 두 번 곱해달라는 거 맞지? 근데 봐봐. 곱하면 얼마? A제곱. 곱하면 얼마? AB. 곱하면 얼마? BA. 그 다음 거 얼마? B제곱. 근데 우리가 왜 항상 이렇게 문제를 풀었어? 둘이 똑같으니까. 맞지? 왜냐면 뭐 이런 거 있잖아. 옛날에 곱셈 공식 할 때 뭐 2AC로 쓰든 2CA로 쓰든 어때? 똑같잖아. 바꿔도 되잖아요. 근데 행렬은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된대. 둘이 결과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런 곱셈 공식을 우리 마음대로 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이런 거 봐봐. 뭐 있어? 합차. 합차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야? 앞에 거 주고 빼기 뒤에 거 줘. 근데 이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실제로 해봐.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A 마이너스 B제곱이잖아. 왜 얘로 나왔겠어? 둘이 같다고 하면 지워지니까. 근데 모른다고. 그럼 이 표현이야? 얘가 얘래.
곱셈 공식이 써진대. 그럼 둘이 같다는 표현이에요. 곱셈 공식이 써진다는 건 뭐라고요? AB랑 BA랑 같다고 알려주는 거라고. 알겠죠? 이런 의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곱셈은 요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곱셈할 때 이런 내용 외울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있죠? 내가 A랑 B라는 행렬을 곱했는데 A가 나왔대. 어떤 거야? 우리가 말하는 1 같은 느낌 맞습니까? A랑 뭘 곱했는데 A가 나왔대. 1 같은 느낌 맞죠? 이런 행렬을 우리 뭐라고 할 거냐면은 단위 행렬이라고 하면서 얘는 기호가 있거든요. 아까 영행렬은 5라고 썼었죠? 단위 행렬은 대문자 2라고 쓸 겁니다. 그럼 2는 생김새가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정사각 행렬밖에 안 돼. 뭐 2 곱하기 2, 3 곱하기 3, 뭐 1 곱하기 1도 있긴 한데 그 다음에 요 대각선에 1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쪽 대각선에. 그러니까 3차 정사각 행렬은 어떻게 있겠어요? 3 곱하기 3이니까 9개 숫자 쭉 있을 거죠. 여기만 1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만. 알겠죠? 그래서 이런 느낌이 정사각 행렬 2가 되는 겁니다. 그럼 볼게요. 뭘 좀 조심해야 되냐면요. 이게 교환법칙, 이 곱셈 공식과 약간 연관이 돼 있는 내용인데 요 내용 기억나시죠? 우리 AB가 0이래. 그럼 뭐 할 수 있어? 이 식을 보고.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다. 유추할 수 있죠? 근데 행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A행렬과 B행렬 곱했더니 0행렬 나왔대. 그럼 뭐야? 그렇지. A가 0행렬이거나 또는 B가 0행렬. 그럼 이 표현이 일단 뭐야? A가 0이면 B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0 곱하기 아무것도 아닌 0 곱하기 어떤 행렬이 와도 0행렬 나오겠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행렬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행렬의 단원이 다항식 연산이랑 좀 아예 그 개념이 분리시켜줘야 돼. 다항식 연산은 보통 되잖아. 근데 행렬은 안 된다고. 얘도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항상 이렇게 풀었잖아요. 둘이 곱해서 0 나왔다. 둘 중에 0 있다. 이런 표현인데 행렬은 아니야. 왜냐면 발레가 있어요. 0행렬이 아니어도 지들끼리 곱했는데 0행렬이 나올 수 있어. 이거 한번 해볼까요? 얼마 나와요? 0 0 0 어때? 0행렬 아니죠? 모든 성분이 0 아니니까 여기도 모든 성분이 0 아니죠? 안 나올 수 있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요. 둘이 곱했는데 0행렬이다. 그러면은 A가 0 행렬 또는 B가 0행렬이 아니다라고 기억해달라는 거죠. 여기 왜 이렇게 썼죠? 이렇게. 교환법칙 성립 안 한다. 알겠죠? 근데 당연히 아까 말한 것처럼 얘는 되는 거예요. 0행렬 곱하기 A는 0행렬이 맞습니다. 반대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0행렬이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다. 알겠죠? 이 내용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방금만 이거 단위행렬 2 있잖아요. 얘가 1 같은 존재라고 했었죠. 그러면 얘는 이제 또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요거랑 결과가 똑같습니다. 왜? 2는 뭐라고? 1 같은 능력 나와있지. 그럼 이거 얼마야? 그러면 교환법칙이 되네? 맞죠? 그러면 교환법칙이 된다는 건 곱셈 공식에 다 쓸 수 있어요. 어떤 것처럼? 뭐 A 더하기 2의 제곱. 이거 그냥 풀면 돼. A제곱 4A 2죠. 근데 2는 1 같은 존재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4, 2 제곱. 제곱이잖아요. 우리 1을 2번 곱하면 얼마 나옵니까? 1. 그 다음에 여기 얘들아 2는 지우면 안 됩니다. 왜냐면 행렬 덧셈이기 때문에 단위 행렬이 2는 남겨 놓으셔야 돼요.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단위 행렬이 껴있으면은 곱셈 공식이 써지기 때문에 좀 많이 나오는데 요런 거 한번 유추해 보겠습니다. 우리 요런 식을 줬을 때 문제에서 원하는 식이 뭘까? 일단 세제곱을 원하는 식입니다. 왜? 요거 아까 뭐라고 했어야 되나? 단위 행렬이 껴있으면요 곱셈 공식 다 된다고 했죠? 요거 누구냐면은 요런 건데 왜?
이거를 바꿔놓은 거야. 단위 행렬은 생략이 된다고 했었고요. 1은 제곱해봤자 1이니까 얘를 그냥 제곱인데 굳이 1로 쓰는 거야. 안 보이게. 그럼 이거 어때? 얘랑 똑같네? 그럼 얼마 곱해도 돼? 앞에다가 a 플러스 2를 곱해도 된다는 거죠. 곱셈 공식이 써지니까. 알겠죠? 이런 내용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곱셈은 행렬의 곱셈은 곱셈하는 법에다가 이렇게 안 되는 거 좀 주의해 줘야 되는 거 이런 것만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어떤 곱셈 공식 같은 거 하나 있는데 그거는 문제 풀면서 설명해 볼게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대표 문제 한 몇 개 풀고 쉬었다가 해볼게요. 알겠죠? 이런 거 혹시 어떻습니까? 얘는 지금 마지막에 곱하기 때문에 나온 것 같은데 그냥 어떤 두 행렬을 더했더니 얘가 나왔고 두 행렬을 더했더니 얘가 나왔대. 그럼 우리가 왼쪽 행렬 있잖아. 식, 이식 얘 더하면 안 되나? 더하는 건 뭐 상관없잖아요. 막 더해도. 그럼 얼마 나와요? 2a 나오겠죠. 그럼 행렬이 뭐야? 4, 0, 6, 마이너스 2네? 그럼 a 뭐 나오는 거예요? 2, 0, 3, 마이너스 나오겠죠. 그럼 이 상태로 바로 b로 가봐라는 거야. b도. 둘이 더해서 쟤 나와야 되니까. 0.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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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라고 얘들아? AB 더하기 B. 왜 굳이 이들을 구분해놨냐? 결과가 달라요. 아까 해봤잖아. 맞지? 왜? 곱셈은 교환 법칙이 안 된다니까? 옆에 써줄게요. 옆에 쓰는 게 더 편하니까. 곱해보세요. 2 0이죠? 여기 A, B입니다. 다시 B에 가볼게요. 이거 알고 있는 거 맞죠? 지우 여기 해볼까? 첫 번째. 은수 여기 해볼까? 서연이. 지혜. 오케이. 근데 어때 결과가? 다르죠. 뭐 틀렸어? 안 틀렸죠? 네. 다르죠.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A, B랑 B를 구하고 더해달라는 겁니다. 됐어요? 다음에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무슨 내용 나와 있냐면요. 뭐 A의 19제곱, B의 20제곱 나와 있는데 거듭 제곱의 의미니까 지금 A 제곱의 우리 의미가 뭡니까? A 제곱이라는 것. A 곱하기 A를 말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행렬에서 문제를 어떻게 푸는 거냐면요. A가 지금 0, 1, 1, 0인데 얘를 제곱하고 싶다. 방금 말한 것처럼 이 성분을 제곱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 행렬을 두 번 곱하셔야 돼요.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좀 다르죠. 왜? 제곱은 그냥 우리가 두 번 곱하면 되는데 얘는 실제로 진짜로 이 성분을 두 번 곱하는 게 아니고 각각 행렬을 두 번 곱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또 곱셈이야. 그러니까 얼마 나옵니까? 1, 0 여기까지. 단위의 행렬. 그럼 무슨 내용이냐면요. 그럼 A 19제곱은 제곱이 2니까 요렇게 쪼갰을게요. 그럼 18제곱 뭐로 바꿀 수 있냐면요. A제곱이야 이게. 요거의 몇 제곱? 9제곱이랑 A랑 똑같겠죠. 이게 A제곱이니까. 근데 2의 9제곱은 어때? 1 같은 놈이니까 2. 근데 어떤 행렬 곱해져 있어. 사라져. 그럼 A만 남겠죠. 두 번째 B는요. 쌤이 일단 해보고 쉽게 푸는 것도 알려줘 볼게요. B라는 행렬도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어요. 얘들아. 우리가 20제곱까지 하는 건데 당연히 문제는 20제곱까지 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규칙을 파악하는 거겠죠. 규칙 파악 좀 해보겠습니다. B제곱은요. 1 마일 0 1 1 마일 0 1 곱해달래요. 해볼까요? 뭐 나와요? 첫 번째? 1 나와. 두 번째는? 마이너스 2 이렇게랑 이렇게 하니까 좋아. 그럼 혹시 얘들아 B가 얘인데 B제곱이 얘네. 그럼 B 세제곱 유추 돼? 1 마이너스 3 0 1 유추 돼? 안 되면 한 번 더 하면 돼. 될 것 같아. 근데 얘인 것 같아?
그럼 됐어요. 얘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제곱했더니 마이너스 1로 바뀌었고 세제곱했더니 마이너스 3으로 바뀌었네? 그럼 궁금한 B19제곱은 B20제곱은 뭐로 바뀌겠어요? 1, 마이너스 20, 0, 1로 바뀐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아까 이제 A19제곱은 A였거든요. 이 A랑 얘를 곱해달래. 꼭 행렬을 뭘 지켜줘야 됩니까? 순서를 지켜주셔야 돼요. 순서 알겠죠? A 뭐였습니까? 요거였나요? 0, 1, 1, 0. A19제곱은 1, 마이너스 20, 0, 1까지 곱해볼까요? 0, 1, 1, 마이너스 20까지 이렇게 정리될 거고요. 2,2 성분이라는 건 2열을 말하는 건데 어디? 마이너스 20까지. 알겠습니까? 여기 위에 팁이 써있긴 하더라고 아까 보니까. 근데 한번 정리해 줄게. 뭐냐면요, 이 비행렬처럼 보면은 얘가 약간 어떤 모양처럼 보여요? 약간 단위행렬처럼 보이긴 하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어떤 숫자가 들어와 있죠. 맞습니까? 이런 행렬에서 얘들아 얘를 n제곱 해버리면요, 아까 무슨 일이 벌어졌죠? 이 숫자랑 이 n이랑 곱해버리면 돼. 이렇게. 알겠죠? 근데 둘 다 있으면 안 돼 얘들아. 하나만 있을 때입니다. 하나만 있을 때. 무슨 말이냐? 비행렬을 가지고 왔는데 1, 0, B, 1이래. 그럼 여기서도 B의 n제곱 행렬은 1, 0, B, n, 1이 가능하다는 거야. 근데 둘 다 있으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하나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번엔 뭐냐면요, 단위행렬 자리 여기에 어떤 숫자 있을 때 나머지는 00일 때 요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한번 설명해주고 되는지 보겠습니다. 같이. 얘는요 거듭제곱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무슨 말을 뜻하는 거냐면요, 뭐 A가 만약에 뭐 마이너스 2, 0, 1, 3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문제에서 A 5제곱에 1,1의 성분이 궁금하대. 그럼 1,1이 어디 말하는 거야? 1행 1려 말하는 거지. 그럼 2행을 실제로 5제곱 해야 되냐? 그래도 되고, 중간에 규칙을 파악해도 되고, 아니면 A 5제곱은 생김새가 뭐라고요? 단위 행렬 자리에 들어있는 숫자를 실제로 이 지수만큼 제곱해달라는 거야. 그럼 뭐로 바뀌어? 마이너스 32, 0, 0, 243으로 나온다고 하는 거죠. 이건 해봐도 되겠네 얘들. 알겠죠? 제곱만 빨리 해볼게. 제곱 해볼까요 우리? 4, 0, 0, 9 이렇게 나오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팁이니까 알아두면 빨리 풀 수 있는 거니까 알아두면 좋을 거거든요. 몰라도 돼요.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몰라도 풀 수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 볼게요. 쌤이 아까 이런 표현 해준 적 있는데 지금 11번 보면 얘들아 어때요? 곱셈공식이 써졌네. 원래 안 된다고 했지. 근데 곱셈공식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식 그대로 나왔죠. 그럼 그 말이 뭐야? 교환법칙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럼 교환법칙이 된다는 건 누구랑? AB라는 행렬과 BA라는 행렬이 뭐하다? 같다고 알려준 거야. 이게 끝이에요. 정보가 이게 끝이야. 뭐 이걸 대입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 두 개 푸시면 돼요. 그럼 빨리 곱해볼게. AB 곱해줘. 이거 2A 마이너스 1 AB 더하기 1 7 2B 마이너스 3 알죠? 그 다음에 헷갈리니까 여기 쓸게요. A 마이너스 1 2, 3 이번엔 또 BA 곱해주세요. 2A 2B 속도가 줄어들었는데 이거 알죠? 천천히 하면 돼. 이게 좀 위쪽에 있어서 그런가? 하여튼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아까 해봤잖아. 둘이 똑같다는 의미가 뭐야? 모양도 똑같아야 되고 성분도 똑같아야 되고. 밑에가 쉽더라고. 어때? 넘어가면? 2행 1열 풀면 A는 9고, 그럼 2행 2열 넘어가면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2분의 1. 둘이 뭐 해달라고 합니까? 더해달래요. 마지막 내용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건데요. 뭐가 있냐면 얘들아, 요 문제 약간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 한번 일단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봤을 때 뭐 하고 싶어요? 이 행렬을 실제로 세제곱, 제곱 해서 더하는 거냐? 그래도 답은 나오긴 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얘를 막 이렇게 써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뭐 A랑 단위행을 섞어가지고 얼만지. 그럼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이 결과를 구하고 또 때려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요, 이렇게 푸는 문제가 아니고 뭘 활용하는 거냐면 수학자 두 명이 발견한 공식이야. 케일리랑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만든 공식인데, 그래서 케일리 해밀턴 정리인데 뭐냐면요, A라는 행렬을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2차 정사각형에서 A, B, C, D로. 그때 공식은 뭐냐면요,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A 더하기 AD 마이너스 BC이라는 행렬입니다. 공식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를 쌤은 좀 외우기 어렵잖아. 그럼 혹시 이런 관점으로 봐도 될까? 요거 혹시 기억나오니? 알파로 써줄게. 요거 이거 뭐 기억 못할 수가 없죠. 이미 머릿속에 박혀 있으니까. 이거 얼마입니까?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합x 2분의 곱. 이런 느낌이랑 좀 흡사하다는 거야, 쌤은. 왜? 이거 완전 똑같지 않냐? 마이너스에 둘이 더했어. 근데 이제 이거는 A랑 B가 아니고 이렇게 요 대각선입니다. 알겠죠? 단위행의 대각선. 그 다음에 요거 어때? 곱 라인에 비슷한데 좀 식은 다르긴 해요. AD 마이너스 BC에 여기 단위행을 2 붙는 거. 그래서 너무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얘처럼 비슷하게 생겼지? 라고 해석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보겠습니다. 요걸로 식을 얻는 거예요. 문제에 뭐라고 써있어요? 2, 1, 1, 2라고 써있죠. 만들어 보겠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4A AD 마이너스 BC 3, 2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을 보고 약간 이런 문제 기억나십니까? 얘 그대로 써볼게. 지금 얘가 x제곱 마이너스 4x의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긴 하지만 행렬 때 인수분해 안 해서 푸니까 이런 거 한번 본 적 있을 거야. 이게 어디 기출지지? 한원인가 온료에 있었는데 이런 거 여고 기출지 있었던 것 같아. 우리 중간고사 때. 객관식 마지막 문제. 이런 문제 어떻게 풀죠? 우리가 이 식을 이용해서 차수를 줄이는 문제 기억나십니까? 근데 차수를 줄이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했어? 또 나눗셈으로 해석해서 문제를 풀었으니까. 기억나요? 똑같아. 왜냐면 여기 지금 이 식 보니까 2가 있잖아요. 2가 있기 때문에 나눗셈에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뭐 교환법칙, 결합법칙 다 되니까 상관이 없어. 그냥 다항식처럼 푸시면 돼요. 그냥 나눗셈 하는 거야. 얘 쓴 김에 얘로 그냥 가볼까? 이렇게 두 놔볼게. 어차피 x가 a니까. 근데 2는 좀 연습해주고 싶은데 2는 바꿀게. 이렇게 가볼게요. 우리가 지금 x제곱 보고 얘를 만들어줘야 돼. 얼마 곱할게요? x. 그럼 x 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3a2 같은 거야. 맞지? 근데 2는 뭐라고 했지 쌤이 아까? 단위행렬이니까 알아서 1 같은 거 사라진다고 했었고요. 또 뭐 하면 돼요? 빼면 돼요. 빼면 얼마 나와? 2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5, 2 나오죠? 그럼 또 얼마 곱할게요? 2 곱할 거지.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6, 2야. 또 빼보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까지. 근데 x가 a였으니까 원하는 답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라는 거.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차수를 줄여서 풀어도 되지만 나눗셈으로 풀어도 상관이 없다. 한번 구해볼게요. 얘에다가 여기까지. 됐습니까? 할 수 있죠? 그럼 요거 하나만 하고 정리해볼게요. 왜냐면 우리가 방금 한 내용에다가 좀 추가적으로 하나 뭐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볼게요. 쌤이 아까 단위행렬이 있으면 뭐라는 거 했습니까? 곱셈 공식 있다는 거 써도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거야. A라는 행렬이 뭔진 모르겠지만 A제곱 마이너스 5A 더하기 6이라 했더니 영행렬이 나왔대요. 그러면 이 식을 보고 뭘 만들 수 있겠습니까? A 마이너스 2A랑 A 마이너스 3, 2를 만들 수 있겠죠. 됐나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곱해가지고 영역열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경우도 되잖아. A가 만약에 2여봐. 그럼 어때? A가 2이면 영역열 되죠? 그럼 영역열 곱하기 어떤 행렬을 해도 얼마 나옵니까? 영역열 나오잖아요.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럼 A 또 볼게요. 그럼 오른쪽 만족해도 되잖아요. 뭐 해도 돼? 3, 2여도 되죠? 그럼 우리가 이 두 조건을 만족하면은 이 식을 만족하는 행렬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과정에서 이렇게 식이 써지겠죠. 그럼 AD-BC는 얼마입니까? 4 빼기 0이니까 9 빼기 0이니까 9. 이렇게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두 번째, 이 행렬이 얘를 만족시킨대. 근데 이 식을 봤더니 우리 해석을 해보자는 거죠. 이거일 수도 있겠는데 뭡니까? 여기 뭐 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A 플러스 D A. 여기 AD 마이너스 BC E. 맞나요? 그럼 AD 마이너스 BC가 얼마인 거야? 6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4, 9, 6이니까 어때? AD 마이너스 BC 최대값은 9가 된다는 거죠. 4도 되고 9도 되고 6도 되니까. 됐어요? 그럼 여기서 뭐를 좀 말해주고 싶냐면요, 이 2차식을 보고 우리 방금 K-리미터 정리를 활용했지만 A가 이렇게 2, 2랑 3, 2가 나와도 이 식이 성립을 하냐? 이 말이잖아요. 근데 잘 봐요.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만약에 A가 2라는 행렬로 가볼게요. A가 2라는 행렬로. 그럼 2는 뭡니까? 1, 0, 0, 1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K-리미터 정리는 뭐였냐면 요게 만족하는지 물어보는 거였잖아요. 요게 영행렬이 돼야 되는 거잖아. 지금은 A라는 행렬 대신 이 행렬을 써보는 거예요. 그럼 이 행렬을 여기 집어 넣어보자. 그럼 A 제곱 뭐로 바뀌어요? 2 제곱 바뀌죠. A 플러스 D 얼마입니까? 2죠? A가 2야 이제 지금 문제는. 됐어요? AD 마이너스 BC 얼마입니까? AD 마이너스 BC 1이죠? 근데 쌤 뭐라고 했냐면요, 2제곱은 1 같은 놈이라고 했잖아. 어때? 돼요. 그러니까 꼭 어떤 행렬이 이제 뭐 단위행렬처럼 말고 뭐 어디 여러 가지 이 모든 성분의 숫자가 있는 행렬도 이 K-리미터 정리를 활용할 수 있지만 단위행렬도 가능하다는 거야, 이 정리는. 그래서 무슨 내용까지 있냐면요, 꼭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이 한번 붙여볼게. 요거는 쌤이 무슨 내용으로 해석하면 될까? 이 앞에 K가 곱해져 있어. 단위행렬을 실수배한 거죠. 이 식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얘들아. 이 식은요. 그래서 단위행렬을 실수배한 것도 K-리미터 정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풀 때 단위행렬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행렬인지 구분지어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 그래서 요거까지 해보고 마무리 해볼게요. 잘 봐. A가 K2인 거야. 근데 K를 제곱해달래. 단위행렬은 실수배. 그 지수법칙 다 써도 됩니다. 이거 그냥 제곱해도 돼요, 바로. 그럼 뭐 나와? K제곱에 2제곱 나오겠죠? 두 번째, A 더하기 D 해볼까?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2K에 A가 뭐라고 지금은? K. AD 마이너스 BC. K제곱이고 얘는 그냥 2야. 모든 행렬의 마지막은 2예요. 그 단위 행렬. 이렇게. 그럼 우리 아까 2제곱 뭐로 쓰기로 했습니까? 그냥 2로 써도 되죠? 가운데 뭐예요? 마이너스 2K제곱 2지. 마지막 K제곱 2다? 그랬더니 얼마 나와? 다 더하니까. 영행렬 나오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단위 행렬 때도 풀어야 되고, 그 A 더하기 D 마이너스 한 게 마이너스 5 요것처럼 이 공식처럼 A 더하기 D가 5인 거라 AD 마이너스 BC가 6인 거일 때도 풀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6인 것보다 3, 2일 때가 더 크죠. 그대로 푸는 거예요.